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비즈니스투데이 김효미입니다.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취임한 이후 이루어진 첫 임원 인사에서 아버지인 정몽구 명예회장의 최측근인 김용환 현대제철 부회장과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이 물러났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5일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위아 등 주요 4개 계열사의 대표를 승진 교체하는 임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임원 승진자 가운데 약 30%가 미래 신사업, 신기술, R&D 부문에서 배출됐고 높은 성과와 잠재력을 인정받은 40대 초중반 우수인재에 대한 임원 발탁 인사와 함께 여성 임원 5명을 새로 선임하는 등 실적과 능력 위주의 인사였다는 평가입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리더의 발탁을 통한 그룹의 미래 사업과 신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창의적이고 열린 조직 문화 혁신 가속화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수가 유력해진 두산인프라코어가 올해 중국 굴착기 시장에서 2010년 이후 최대 실적을 거둘 전망입니다. 15일 중국 공정기계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내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4.1% 증가한 1,692대로 집계됐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굴착기 시장에서 연간 판매량 17,000대를 넘긴 것은 2010년 이후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운 이후 처음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굴착기 시장 성장세에 맞춰 현지 맞춤형 신제품과 특수 장비들을 계속 출시할 계획입니다. CJ제일제당은 차세대 조미 소재 테이스트앤리치가 출시 이후 6개월 만에 매출 5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이스트앤리치는 첨가물 사용이나 화학 처리 없이 사탕수수 등 식물성 원료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감칠맛 발효 성분으로 만들어집니다. CJ제일제당은 북미 대형 향신료, 소스류 식품업체와 잇따라 테이스트앤리치 계약에 성공했다며 현재 31개국 100여 개의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앞으로 인도네시아 존방 지역 공장에 테이스트앤리치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03년 출시된 네이버 블로그에 지금까지 총 21억 4,300만 개의 게시글이 올라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생성된 블로그는 총 2,800만 개로 올 한 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글 주제는 맛집과 일상, 패션, 미용 순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매해 인기 글 주제였던 세계 여행과 국내 여행은 코로나 이슈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김보연 블로그 리더는 블로거들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다른 이들과 더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가운데 주택 구입 부담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5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전분기보다 1.7포인트 상승한 144.5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소득이 중간인 가구가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을 얼마나 져야 하는지를 지수화한 것으로 정부가 2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LG복지재단은 12월 초 경기도 군포시의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사다리차로 주민을 3명 구한 한상훈 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습니다. 사다리차 업체를 운영하는 한상훈 씨는 이날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대기하는 중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15층에서 구조 요청을 보내는 2명의 학생들을 구조했습니다. 한상훈 씨는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은 이상 사람 목숨부터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을 구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큐셀이 국내 학계 및 중소기업과 손잡고 차세대 태양광 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한화큐셀 컨소시엄은 지난 10일 2020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R&D 신규 평가에서 차세대 태양광 셀 기술 관련 국책 연구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2019년부터 판교에 차세대 태양광 셀 연구센터를 설립해 텐덤 셀의 연구를 진행해온 한화큐셀은 앞으로 3년간 컨소시엄의 파트너들과 함께 기초 소재의 원천 기술을 확보해 상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희철 한화큐셀 사장은 차세대 태양광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건보료가 크게 증가하자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하루에 공단 각 지사로 찾아오는 민원인만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보료 대혼란의 원인은 정부가 가입자들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높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편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 가입자 건보료 부과 기준인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정부가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끌어올리면서 건보료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이번엔 노마스크 와인 파티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와인잔을 든 채 지인 5명과 식사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길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고 썼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길할머니가 안 계시는데 무슨 길할머니 생일 파티냐, 국민은 집에 가야 하고 여당 의원은 술판을 벌여도 된다는 소리냐, 민주당은 코로나까지도 내로남불 등의 비판을 보냈습니다. 특히 길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며느리 조모 씨는 14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길할머니 생일을 전후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